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을 가장 조경스럽고 아름답게 강의하고 있는 일타 강사 김규만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기출문제가 들어가겠습니다. 48강까지는 우리가 기본 이론에 대한 걸 정리를 했고요. 자, 오늘부터는 기출문제 2014년도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시험이 4번 있는데 그중에 3회차 분량을 골라서 풀어나가도록 할 거고요. 문제를 푸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 또는 교재에 있는 문제도 있지만 교재에서 다뤄지지 않은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문제 하나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깊게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시고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문제, 맞춰야 될 문제는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번부터 60번까지 문제 풀면서 버릴 문제들은 좀 버리고 갈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대신에 꼭 알아야 될 문제들은 제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도 1회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1월 26일 날 시행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2014년 기출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앙드레 르노트르가 유명하게 된 것은 어떤 정원을 만든 후부터인가? 앙드레 르노트르 최초의 평면기하학식 정원인 보르비공트 정원을 설계를 하고 이어서 베르사유 궁을 설계를 하면서 좀 유명세를 좀 타게 되죠. 그래서 베르사유 궁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경관구상의 기법 중 보기가 설명하는 수목의 배치 기법은 한 구레의 나무를 다른 나무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단독으로 심었다는 얘기예요. 독립하여 심는 경우 멀리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랜드마크, 어떤 지표에 있어서 눈에 잘 띄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거. 점식, 열식, 군식, 부등변 삼각형 식재 중에서 단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점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식재된 나무를 독립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3번입니다. 계획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이용자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분석 방법은 우리 계획단원에서 자연환경 분석, 인문환경 분석, 시각환경 분석이 있는데 그중에 사람과 관련된 분석입니다. 문화라든가 종교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거죠. 인문환경 분석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일본 정원과 관련이 가장 적은 거. 일본은 축소지향적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일본 양식이 축경식이죠. 인공적인 기교를 부려요. 그렇죠. 무로마치 시대 때 보게 되면 고산수식 정원 같은 경우는 기교를 좀 많이 부리게 되죠. 통경선을 강조한다. 이거는 통경선, 비스타를 말하죠. 프랑스와 이탈리아입니다. 3번 아니고요. 추상적인 구성을 이루었다. 그래서 일본 정원은 기교를 많이 부리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구성을 많이 나타내고 그리고 규모가 작은 축소지향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5번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공원의 설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유치거리 250 맞죠? 그리고 면적은 1500 맞습니다. 휴양시설 중 경로당을 설치하여 어린이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어린이공원의 경로당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잘못됐고요. 유의시설, 놀이시설이 대부분이죠. 시설물에는 정글짐, 미끄럼틀, 시소 이러한 놀이시설이 대부분이고 공원시설 부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60% 이하로 한다. 도시공원 중에서 가장 많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토양의 단면증, 낙엽이 대부분 분해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쌓여있는 층. 자, 토양의 단면을 보게 되면 맨 위에 A5층부터 시작을 하죠. A5층. 자, A층, B층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A층은 표층이라고 했고 요 A5층이 유기물층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기물층은 다시 L층, F층, H층으로 나뉘어지고 자, 문제에서는 낙엽 대부분이 분해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렇다면 가장 위에 있는 L층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중 색의 대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보색인 색을 인접시키면 본래의 색보다 채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색 대비에 대한 내용이죠. 채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채도가 자, 높아져서 오히려 선명해 보이는 거죠. 1번 잘못됐고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조경 프로젝트의 수행 단계 중 주로 공학적 지식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공학적 지식이란 말이 나오면 어떤 단계죠? 시공 단계죠. 그래서 생물을 지식으로 바탕으로 다른 분야와 달리 생물을 다룬다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이러한 단계, 어떤 시공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시공 단계가 되겠죠. 9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옥상 정원 설계 시 일반 조경 설계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항목, 관련이 가장 적은 거, 가장 관련이 큰 거, 가장 옥상 정원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일단 하중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가장 관련이 적은 거, 토양층의 깊이는 하중과 연결이 될 것이고, 방수, 방근, 그쵸? 지주목과는 관련이 없죠. 자, 로마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집의 첫 번째 중정인 아트리움이죠. 아트리움은 5점 식재를 하였다. 자, 5점 식재를 한 곳은 어디예요? 요거는 지스터스죠. 지스터스. 자, 주택정원은 그리스와 달리 외향적인 구성이었다. 자, 그리스의 주택과 로마의 주택 두 개 다 외부의 폐쇄적인 내향적인 구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외향적인 게 아니죠. 집의 두 번째 중정 페리스틸리움이죠. 가족을 위한 사적인 넓고 포장되지 않은 지역. 3번 정답이죠. 겨울 기후가 온화하고 여름에 해안 기후를 시원하여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별장이 생기게 된 거죠. 빌라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수목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제도 연구. 간단한 거죠. 원형, 템플릿. 자, 귤준망의 작전기에 수록된 내용이 아는 거. 우리 평안시대 때죠. 일본 평안시대 때 귤준망의 작전기. 일본을 대표하는 조경지침서, 작전기. 우리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개성의 원야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양이안의 강화소록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전기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것은 서원조 정원 건축과의 관계. 자, 귤준망은 평안시대 때 인물입니다. 이 서원조 정원은 16세기예요. 평안시대 때 8에서 11세기. 자, 그렇다면 시대적 배경이 다르죠. 잘못됐습니다. 자, 원지를 만드는 거. 지형의 취급 방법, 입석의 의장법.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주는 거. 원지라고 하는 것은 원에 있는 연못을 말하는 거죠.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식재 설계에서 인출선과 선의 종류가 동일한 거. 인출선은 가는 실선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는 실선을 쓰는 거는 치수선, 치수보조선 이러한 것들이 가는 실선을 쓰게 되는 거죠. 인출선과 같은 선입니다. 가는 실선. 14번 가볼게요. 다음 중 이탈리아 정원의 장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둥, 복도, 열주, 돌기둥이죠. 퍼골라, 조각상, 장식분이 장식되었다. 맞습니다. 계단 폭포, 캐스케이드라고 했고 물무대, 정원극장, 동굴이 장식된다.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의 가장 큰 특징이죠. 바닥은 포장이 되어 있고 곳곳에 광장이 마련되어 화단으로 장식된다. 자, 원예적으로 개량된 관목성의 꽃나무와 알뿌리 식물, 꽃나무와 알뿌리, 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네덜란드 운하식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이탈리아와 거리가 먼 거고요.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시공 후 전체적인 모습을 알아보기 쉽도록 그린. 자, 이러한 도면.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수직으로 내려다보지 않고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이러한 형태. 위에와 정면과 측면이 다 보여요. 세계면이 다 보입니다. 자, 이러한 도면을 조감도라고 하죠. 조감도라고 하는 것에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새가 날아갔을 때 새가 내려다보는 자, 그래서 세조자를 쓰는 이러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난지형잔디에 해당되는 것은 자, 대부분의 서양잔디는 한지형잔디이다. 단 뭐만 빼고 버뮤다 그래스만 빼고 라고 이야기했었죠. 2번 버뮤다 그래스.
그리고 우리 한국잔디는 대부분 또 난지형잔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겨울화단에 식재하여 활용하기 가장 적합한 식물, 겨울화단용 꽃 양배추가 있었고, 자, 다음 노박덩굴과 식물 중 상록 계열에 해당하는 것은, 자, 노박덩굴 낙엽이 칩니다. 노박덩굴과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낙엽, 화렵, 덩쿨성 식물이 되겠고요. 화살나무, 노박덩굴과입니다. 낙엽, 화렵, 관목이 되겠고, 참빗살나무, 마찬가지 노박덩굴과예요. 낙엽, 화렵, 소교목에 해당이 되겠고, 사철나무는요, 사계절 푸르다. 그래서 동청목이라고도 불리는 나무고요. 상록, 화렵, 관목. 문제는 상록 계열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정답은 사철나무가 되겠죠. 자, 19번입니다. 다음 도료 중 건조기가 가장 빠른 것은 오일 페인트, 그 다음에 바니쉬, 니스, 칠하는 거죠. 레커는 라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분체 도장에 쓰이는 겁니다. 칙칙 뿌려서. 자, 이 분체 도장의 공통적인 특징 뭐겠습니까? 빨리 마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름 현상이 없다. 흘러내리는 현상이 없다.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정답은 레커가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지력이 낮은 척박지에서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척박지라고 하는 것은 걸음기가 없는 땅의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러한 곳을 척박지라고 하는데, 지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식재가 가능한 콩과수 중은 소나무, 녹나무, 갈참나무, 자기나무, 콩과 식물은 뿌리육 박테리아, 균균이 있어서 공기 중의 질소를 끌어서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콩과 식물, 자기나무, 박태기나무, 회화나무 등 이러한 아카시아, 이러한 나무들이 대표적인 콩과 식물이 되겠죠. 21번, 다음 중 고강나무의 꽃색깔은, 고강나무는 4월에서 5월에 흰색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백색이 정답이 되겠고, 자, 대치란, 대치라고도 하고요, 태치라고도 합니다. 그대로 읽으면 T니까 태치 또는 대치라고 읽는데, 대치란 지표면과 잔디 사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이미 죽었거나 살아있는 뿌리, 줄기, 그리고 가지 등이 섞여 있는 유기물층을 말한다. 잔디를 깎았어요.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면 얘가 쌓이면서 스폰지 상태, 스폰지처럼 되어 있는 상태, 두꺼운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중 대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여름에 스캘핑이 생기게 한다. 자, 스캘핑이라고 하는 것은 잔디를 너무 짧게 깎아서 누렇게 뜨는 현상. 자, 대치하고는 관련이 없고, 대치층에는 병원균이나 해충이 기거하면서 피해를 준다. 이러한 해충의 어떤 생활 근거지 또는 숨을 수 있는 곳, 생활할 수 있는 곳, 이러한 어떤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 또 대치층이겠죠. 탄력성이 있어요. 푹신푹신합니다. 그 위에서 운동할 때 안전성을 제공한다. 자, 소수성인 대치의 성질로 인하여 토양으로 수분이 전달되지 않아서 국부적으로 마른 지역을 형성하여 그 위에 잔디가 말라 죽게 한다. 대치가 만들어지면, 자, 두꺼운 옷을 입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푹신푹신한 옷인데, 이 소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하고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물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 물을 싫어하는 이 소수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물이 토양으로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꺼운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일부적으로 마른 지역을 형성해서 잔디가 말라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스캘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3번입니다. 화성암에 심성암에 속하며 흰색 또는 담회색인 석재는, 자, 화성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진 게 화성암이고, 어디에 굳었냐에 따라서 심성암, 반심성암, 화산암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화성암 중에서 심성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화강암이 정답이 되겠죠. 자, 안산암 같은 경우는 화산암입니다. 지표에서 굳어진 거예요. 분출이 되고 나서. 자, 전파암은
퇴적암이죠. 그리고 대리석은 석회암이 변성된,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변성된 변성암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화산암, 요거는 퇴적암, 요거는 변성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번 가볼게요. 다음 중 가을의 꽃향기를 풍기는 수중은, 자, 봄의 향기가 좋은 거, 그럼 뭐가 있었어요? 서양이 있었어요. 매화가 있었습니다. 분꽃나무가 있었습니다. 수수꽃다리 뭐 이런 것들은 봄이었고, 자, 가을에 향이 짙은 거, 그러면 가을에 9월에 등황색 꽃이 피는 금목서가 있었죠. 그래서 목서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은 봄에 꽃이 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서류, 요게 9월에 우리 금목서 생각하세요. 금목서. 그냥 목서라고 하지 마시고 금목서, 9월에 우리 등황색 꽃이 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 중 정원수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잎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값이 비싸면 안 되겠죠. 이식과 재배가 쉬워야 될 것이고, 꽃과 열매가 아름다워야 되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주철강의 특성 중 틀린 것은, 자, 주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철, 주물. 자, 선철이 주재료이다. 용광로에 녹인 거 그 자체, 용광색을 녹인 거를 갖다가 우리가 선철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녹여 나온 것이 선철이고, 자, 내식성이 뛰어나다.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다. 탄소 함유량은 1.7에서 6.6.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탄소 함유량, 주철의 탄소 함유량은 3에서 3.3, 뭐 3.6 이렇게 가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철 같은 경우는 92에서 96% 이렇게 들어갔었죠. 단단하여 복잡한 형태의 주조가 어렵다. 주물은요. 주물은 어떤 주조가 쉽죠. 모양을 만들어내기가 쉽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자작나무과 물오리나무 잎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좀 적절하지 좀 않은 문제죠. 건너뛰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문제 내면 좀 맞힐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적절하지 않은 문제고요. 28번, 다음 중 옥상 정원을 만들 때 배합하는 경량제로 사용하기 가장 어려운 거. 자, 옥상 정원은 하중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경량토를 쓴다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게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피트모스, 화산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것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사질 양토 1번이 정답이 되겠죠. 29번입니다. 골재의 함수 상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절대 건조 상태는 겉과 속이 다 완전히 마른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5도C 정도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골재를 건조시켜서 표면 및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다 제거된 마른 상태다. 두 번째, 공기중 건조 상태는 실내에 방치한 경우 골재 입자의 표면이 말랐고 내부의 일부가 건조된 상태. 그쵸? 맞죠? 표면 건조 포화 상태는 겉은 마르고 속은 물로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했고요. 수면 상태는 막 끌어올렸습니다. 겉과 속이 다 젖어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골재 입자 표면에 물이 부착되어 있고 내부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꽉 차 있는 상태. 겉과 속이 물이 다 차 있는 상태.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0번입니다. 섬유 포화점은 목재 중에 있는 수분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가? 자, 섬유 포화점 뭐죠? 유리수, 즉 자유수가 다 증발이 되고 결합수만 남아있는 상태. 이때 함수율 몇 프로였죠? 섬유 포화점일 때 함수율 30%였죠? 30%.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유수, 유리수가 증발되고 결합수만 남아있는 상태.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실리카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여기까지만 봐도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 자체는 수경성이 없으나 물을 넣어서 비볐습니다. 반죽을 했는데 그래서 반죽된 후에 쉽게 경화되는 성질, 굳어지는 성질, 요거를 수경성이라고 하는데 수경성은 없으나 시멘트 수화에 의해 생기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서서히 반응하여 불용성의 화합물을 만드는 광물질 미분말 재료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봐도 정답은 나옵니다. 실리카질이라고 했어요. 뭐죠? 포졸란이 되겠죠. 그죠? 실리카, 포졸란. 다음 중 물풀의 나무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미선나무. 자, 3월에 흰색 꽃이 먼저 핀다. 자, 둥근 부채를 닮았다. 그래서 미선나무, 우리나라 특산종 일속일종이라고 했습니다. 물풀의 나무과에 해당하는 낙엽화력 관목입니다. 자, 광나무, 물풀의 나무과, 이팝나무, 물풀의 나무과, 식나무는 층층나무과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층층나무과예요. 자, 식나무 우리 기억할 거 뭐가 있었죠? 수피가 녹색인 거 기억해야 되겠죠? 33번 석재의 가공 방법 중 혹두기 작업 바로 다음, 혹두기 다음에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이렇게 가죠. 혹두기 다음이라고 했으니까 정다듬. 34번 조경수목 중 아황산가스에 대해서 강한 수중, 다시 말해서 공해의 강한 수중을 찾는 거예요. 양버즘나무는 플라타너스라고 했고, 제가 이론 수업할 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모든 조건이 다 좋다. 흰불나방 빼고. 자, 양버즘나무는 공해에 아주 강한 수종이에요. 플라타너스. 삼나무 공해에 아주 약해요. 약한 수종이고 상록 침엽수입니다. 전나무 공해에 약한 수종이에요. 상록 침엽수. 단풍나무도 공해에 약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35번 수목은 생육조건에 따라 양수와 음수로 구분합니다. 호양성이냐 아니냐, 빛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나머지 세 개는 같고 하나가 다르다는 얘기죠. 무궁화, 양수, 박태기나무, 양수, 독일가문비, 음수, 공해에 약한 천근성 수종 기억하시고 산수유,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3번. 자, 인목생장의 가장 좋은 토양구조, 뭐죠? 입상구조가 있었죠. 입자가 작은 동글동글한 알갱이, 공극이 적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판상은 이렇게 판처럼 들어가는 거, 괴상은 모양이 이렇게 괴기하게 생긴 거. 그래서 식물 생육에 가장 좋은 토양의 구조, 그러면 입상구조,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7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방위각 150도 방위로 표시하면 어느 것인가? 150도를 방위로 한번 표시하란 문제인데요. 사실상 좀 난이도 조절을 위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측량 문제입니다. 적용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여기서 보게 되면 요 S는 남쪽을 의미합니다. 남위라고 하고요. 요 N은 북위,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S와 N이 의미하는 것은 위도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표시를 해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중심 부분,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이 적도를 중심으로, 자, 위쪽을 북위, 아래쪽을 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적도는 우리가 0도가 되는 거고, 위도로 봤을 때요, 높낮이에요. 그리고 위로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90도까지 이제 올라가요. 자, 남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려가서 90도까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도보다 약간 위쪽에 있죠. 그래서 북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도라고 하는 것은 적도를 기준으로 위아래, 위쪽을 북위, 아래쪽을 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도가 있습니다. 위도가 있으면 경도가 있고, 여기 E는 이스트, W는 웨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경과 서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가 있으면, 높낮이가 있으면 측면으로 움직이는 또 선이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자, 북극점과 남극점이 있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평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쯤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
이 영도가 되는 그 기준이 어디냐면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만약에 경도라고 하면 이 노란색은 이제 위도가 되는 거죠. 위도. 자, 적도가 만약에 한 여기쯤에 있다라고 치면 우리나라는 여기쯤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50도를 한번 나타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150도는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이제 남쪽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나눠 볼게요. 자, 적도 부분과 이렇게 경도의 0점과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3등분해서 12개의 등분으로 나눠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운데가 되는 거고요. 150도니까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쭉 내려오다 보면 90도, 그 다음에 180도니까 여기쯤, 여기가 되겠네요. 자, 얘를 딱 기준을 봤을 때, 자, 이 부분은 자,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150도는 남위가 되는 거예요. 남위. 그래서 남위가 되는 거고, 자, 이 위치를 갖다 딱 연결했을 때 경도로 놓고 봤을 때는 150도의 위치는 우리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30도 되는, 그래서 우리 남위 그리고 동경 30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답이 이제 2번이 좀 되는 거고요. 사실상 이거는 방위각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출제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남위 동경 30도 요 정답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가겠습니다. 이식한 수목에 줄기와 가지에 새끼로 숲이 감기를 했어요.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숲이 감기를 했습니다. 경관이 향상이 될까요? 숲이 감기를 했다고 경관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됐죠. 두 번째, 숲이로부터 수분 증산을 억제한다. 숲이 감기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병해충의 침입을 막아준다. 4번, 강한 태양광선으로부터 피해를 막아준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비탈면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 극경사 지역에 사용되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우리 하이드로 시딩이라고 했어요. 종자, 뿜어, 붙이기 공법. 종자와 비료를 섞어서 고압으로 분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40번, 농약을 유효 주성분의 조성에 따라 분류한 것은 입제, 가루죠, 가루. 훈증제, 빨아들이는 거, 이렇게 코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유기인계, 생장조절제. 자, 입제라든가 이거는 모양에 따른 분류가 되는 거고, 훈증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접촉제냐, 접촉해서 죽이느냐, 아니면은 코로 들어가서 죽이느냐, 입으로 들어가 죽이느냐, 이런 것들이고, 생장조절제는 어떤 용도가 되는 거고요. 자, 정답은 유기인계, 우리 에스테르의 성분인 이 유기인계가 되겠습니다. 41번, 소나무를 가해하는 해충이 아닌 거. 자, 소나무를 가해하는 해충이 아닌 거. 솔잎폭발이와 솔라방은 당연히 소나무를 가해하겠죠. 그 다음에 솔수염, 하늘소 마찬가지. 소나무를 가해하는 해충이고, 하늘소 중에 안락하늘소는 이 수목이 무른 나무들 있죠. 뭐 자작나무라든가 단풍나무류, 나무 재질이 물러요. 이런 나무들 구멍을 뚫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고속도로의 시선유도 식재는 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자, 시선유도 식재,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 어떤 형태를 미리 알려주는 사고 방지 목적을 가지는 식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전방의 도로 형태를 알려준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43번, 여성토를 물어보고 있네요. 여성토.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가라앉을 것을 예측해서 흙을 계획 높이보다 더 쌓는 것. 자, 이 여성토는요, 더돋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돋기.
여성토는 더덥기. 그래서 우리가 실제 흙을 쌓게 되면 자, 시간이 지나면서 압축 침하가 이루어지죠.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흙을 더 쌓는 거. 자, 몇 프로예요? 10%. 그렇죠? 그래서 계획고가 10m다 그러면 11m를 쌓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등고선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등고선은 등고, 같은 높이의 점을 연결해서 그은 선이 등고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등고선상에 있는 모든 점은 높이가 어때요? 같겠죠. 1번 잘못됐네요. 자, 등경사지는 경사가 동일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경사는 등고선 간격이 같겠죠. 그죠? 그래서 등고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요 간격이 일정하게 같으면 이 부분의 경사는 이렇게 등경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좁아지게 되면 경사가 급해지는 거고 등고선 간격이 멀어지게 되면 경사는 더 완만해지는 거죠. 자, 3번에 극경사지에서는 간격이 좁고 완경사지에서는 간격이 넓다. 자, 그 얘기죠. 등고선은 도면 안이나 밖에서 폐합되며 도중에 없어지지 않는다. 45번입니다. 토양 침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토양의 침식량은 유거 수량이 많을수록 적어진다. 자, 물이 들어오는 게 많아요. 물이 스며드는 게 많아요. 물로 때리는 게 많아요. 토양을. 그러면 침식량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죠. 그죠? 토양의 유실량은 강우량보다는 최대 강우 강도와 관계가 크죠. 자, 강우 강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단위 시간당 내린 비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강우 강도는 토양 침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했고 경사도가 크면 유속이 빨라져서 무거운 입자도 침식이 되겠죠. 식물의 생장은 투수성을 좋게 하여 토양의 유실량을 감소시킨다. 지형을 표시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등고선의 종류. 자, 등고선은 4개의 선이 있었어요. 그죠? 가장 기본이 되는 가는 실선으로 그리는 주곡선이 있었고 주곡선 5개마다 굵은 실선인 계곡선이 있었습니다. 주곡선 사이사이에 간곡선이 있었고 조곡선이 있었죠. 가장 기본이 되는 선은 주곡선, 가는 실선이었습니다. 47번 다음 중 소나무 순지르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소나무 순지르기 언제 하죠? 5월에서 6월에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수세가 좋거나 나무의 세력이 좋거나 어린 나무는 다소 빨리 실시하고 노목이나 약해 보이는 나무는 오치를 늦게 한다. 노목이라든가 약해 보이는 나무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 거꾸로예요. 이거 잘못됐어요. 오히려 수세가 좋은 것은 조금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손으로 따주는 것이 좋다. 자, 5월에서 6월경 새순이 5에서 10cm 자랐을 때 실시한다. 자라는 힘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때는 2분의 1 정도 남겨두고 끝부분을 따준다. 그래서 순지르기는 순이 이렇게 굵은 순이 있었고 이렇게 작은 게 있었으면 일단은 요거는 제거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남기는 순은 반 딱 잘라서 제거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48번 가겠습니다. 시멘트의 응결이 빠르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입니다. 자, 빨리 굳으라고 넣는 거죠. 뭐가 되겠습니까? 급결제가 되겠죠. 급결제의 반대는 지연제. 급결제는 다른 말로 경화촉진제. 그쵸? 그래서 염화칼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49번입니다. 난정잔디의 발화적온으로 알맞은 것은 자, 뭡니까? 우리 난정잔디와 한정잔디 발화 적정 온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정잔디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도, 그 다음에 한정잔디는 요거랑 10도씩 차이 났었죠. 20에서 25도. 자, 문제는 난정잔디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4번에 30에서 33도가 정답이 되겠고요. 50번입니다. 용적배합비 1대1에서 콘크리트 1세제곱 제작에 모래가 0.45 필요하다. 자갈은 얼마가 필요할까? 배합비를 이해하며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고 요거는 모래, 요거는 자갈이죠. 시멘트 대 모래 대 자갈의 비예요. 비율입니다. 비율.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고 용적배합이죠. 부피배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시멘트가 1이 들어갔어. 비율로 봤을 때 자 그리고 모래가 0.45가 들어갔어. 2가 0.45예요. 자 그러면 4가 자갈이잖아요. 4는 모래의 2배가 들어가는 거죠. 배합비대로 보면 그죠? 그러면 자갈의 양은 0.90이 되겠죠. 계산 문제네요. 자, 축척이 5000분의 1 지도상에서 구한 수평 면적이 5제곱센티미터라면 지상에서 실제 면적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요. 자, 요렇게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조금 쉽게 접근할게요. 자, 축척이 얼마예요? 5000분의 1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5000배 줄여서 그렸다는 얘기예요. 5000배 줄여서 도면에다 그렸다는 얘기예요. 자, 5000배 줄여서 도면에 그렸는데 이런 도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뭐 연못을 설치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연못을 설치했는데 연못을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 자, 그런데 이 연못이 5제곱센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제곱센치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잖아요. 자, 이 면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5제곱센티미터가 나오려면 가로 1cm, 세로 5cm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연못이야 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cm, 여기가 5cm. 그래서 요거의 면적이 얼마? 5제곱센티미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도상거리가 되는 거고 실제 거리를 바꿔보는 거예요. 5000배 줄였을 때 1cm, 5000배 줄였을 때 5cm란 얘기니까. 자, 가로 1cm는 실제 거리를 바꿔보게 되면 5000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5000cm. 자, 센티미터니까 우리 메다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자, 얘는 다시 메다로 바꿔주게 되면 두 개가 사라지니까 50m가 되는 거죠. 50m. 자, 가로 길이 실제 거리로 바꿨습니다. 자, 세로 길이는 5cm예요. 도상에서. 도상에서 5cm를 자, 실제 거리로 또 바꿔보는 거예요. 5000. 그러면 5, 5, 25, 25에다가 0이 3개 붙으니까. 자, 메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0 2개 떨굽니다. 자, 그러니까 250m. 자,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5000분의 1에서 5000분의 1 도상에서 1cm를 그었다면 실제는 50m를 그었다는 얘기고요. 5000분의 1 지도에서 5cm를 그었다는 것은 실제 250m를 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가로가 실제 길이가 50, 세로가 실제 길이가 250이니까 고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50m 곱하기 250m를 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2,500이 되겠습니다. 자, 구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면적이 5가 아니라 뭐 6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얘는 뭐 2 곱하기 3으로 만들면 되고 8이 나왔다. 그러면 8은 뭐 2 곱하기 4로 만들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 세로 길이를 저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52번입니다. 다음 중 잡초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잡초예요. 재생 능력이 뛰어나요. 번식력 크죠. 휴면성이 강하여. 그래서 뭐 30년, 70년이 간다라고 이야기했고 수명이 길고 생육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무지 크죠. 이건 잘못됐죠.
땅을 가리지 않아. 흡비력이 강하다. 비료를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랑 일반 작물이랑 싸우면 잡초가 이기는 거예요. 잡초가 비료를 다 뺏어가는 겁니다. 자, 겨울철에 제설을 위해 사용되는 해빙염, 소금이죠.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염화칼슘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죠? 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이 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는 수목의 쇠락으로 이어진다. 자, 우리 수목은요. 소금에는 아주 취약합니다. 흔히 수목의 잎에 괴사성 반점, 괴사성 반점이 나타나는 것은 바이러스병입니다. 3번은 소금과는 관련이 없고 일반적으로 상록수가 낙엽수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자, 소나무 잎솟기 언제 하죠? 순지리기는 5월에서 6월, 잎솟기는 8월에 하고 다음 중 천적 등 방제 대상이 아닌 곤충류에 가장 피해를 주기 쉬운 농약은 자, 우리 방제 대상이 자, 천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해충이 돼야 되는데 방제 대상이 아닌 천적에다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농약, 훈증제, 전착제는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넣는 보조제라고 했습니다. 침투성 살충제, 지속성 접촉제. 그래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이러한 농약이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토양 수분 중에서 식물이 주로 이용하는 형태에 가장 알맞은 것은 결합수, 자유수, 중력수, 모세관수, 모관수라고도 이야기했죠. PF 2.52에서 토양 수분 장력 PF 2.52에서 4.5였죠. 수분이 적당히 토양에 달라붙어 있는, 그래서 뿌리가 내려왔을 때 적당히 끌려갈 수 있는 수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관수, 모관수라고 했고요. 다음 가로에 알맞은 거,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까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의 순서라고 했습니다. 자, 단계를 뭐라고 했어요? 작업의 순서 뭡니까? 공정이 되겠죠. 58번 다음 선의 종류와 선긋기 내용이 잘못 짝지어진 거. 가는 실선, 수목의 인출선, 치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파선, 단면선. 우리가 파선은 수문선이라고 했어요. 우리 단면선은 실제 우리가 절단된 부위를 나타낼 때는 일점세선을 쓰고 단면도를 그릴 때는 굵은 실선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일점세선, 경계선이라든가 중심선 그리고 절단선이고 2점세선은 가상선이라고 했었죠. 59번 전정도구 중 주로 연하고 부드러운 가지나 수간 내부에 가늘고 약한 가지를 자를 때와 꽃꽂이할 때 흔히 사용하는 거 적심가위, 순치기가위라고 하고 꽃꽂이가위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자,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요구되는 성질로 틀린 거 단단해야 되겠죠. 필요한 무게를 가질 것. 아래 모양이 둥글둥글한 게 좋다. 세장한 거는 안 좋다. 이런 거는 안 좋다라고 했어요. 자, 골재의 나달 크기가 균등하게 분포할 것. 골재의 크기가 크고 작은 게 적당히 섞여 있어야 입도가 좋다라고 했죠. 4번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0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오늘 기출문제 첫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60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좀 건너뛰어야 되는 문제는 제가 과감하게 버리면서 패스를 하면서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